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로또 청약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북일에 청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인분들 중에서.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또 청약이라는 게 없다.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 초에 이제 앞으로도 분양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4월 달에 북일의 분양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분양 성적을 보면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청량리역의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30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로또라고, 로또 아파트라고 엄청나게 홍보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던 아파트가 진짜 로또인지 살펴보면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게 로또가 맞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전에 이제 개포 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DH자이라고 현대에서 땅을 매입을 했고 거기다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때 아주 성황리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개포 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맞는지부터 한번 실제 팩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H자이 개포 8단지 재건축의 경우에 그때 이제 로또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였냐 하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개포 7단지가 14억인데 24평형이 14억인데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 24평형이 11억이다. 그러니까 벌써 시세 차익이 3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다. 분양만 받으면 로또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비교가 됐던 개포 7단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포 7단지의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13억에서 14억인데 거래는 없고 최근 실거래가 2월에 13억에 한 건 있습니다. 과거의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 분양이 있던 해의 거래는 총 7건이에요. 동일 평형이 7건인데 14억 이상이 딱 2건 있습니다. 14억 1000 뭐 이렇게 해서 2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실제로 실거래된 것 중에 14억 넘는 거는 전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거래 건수가 7건밖에 안 돼. 얼마나 이걸 참 많은 방법이 있겠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2017년도의 거래를 보면 12건이고 8억 9천에서 11억 9천 2016년도에는 11건이고 7억 7천에서 9억 2천 또 9억 2천 이상은 딱 한 건밖에 없어서 거의 8억 선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8억이던 게 DH자이가 분양하는 시점이 돼서는 14억까지 찍었네요. 과연 여러분도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체감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이제 18년도에 받아서 이 전매 제한도 걸리고 준공 날 때까지 또 뭐 여러 시간 동안 계속 금융비용을 몇 억의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끌고 갔을 때는 최소한 지금 분양 받은 것보다 한 1억 5천 정도는 더 올라줘야 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얘기했던 로또라는 시세 수준보다는 떨어졌어요. 실제 거래가.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아파트고 이거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니까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개포 8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340% 정도, 340%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정도에 가깝고 영구 음영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감가의 요인이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본전이고 그 시세를 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로또는 아니겠죠. 또 하나 로또 아파트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미사역 파라곤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는 39평형을 5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 분양 당시에 비교가 됐던 아파트는 강변도시 19단지, 미사 강변도시 19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시세가 7억이 넘으니까 8학원 이거는 지하철역도 가까운데 5억 7천이면 로또다. 이렇게 해서 정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비교됐던 강변도시 19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변도시 19단지 현재 시세는 6억 6천입니다. 시세는 6억 1천에서 6억 9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 3월에 하나 거래가 됐는데 그게 6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18년도에는 5억 9천 6백에서 7억 8천 사이, 17년도는 5억 1천에서 6억, 16년도는 4억에서 6억이 안 됐네요. 5억 8천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는 8학원이 좀 싸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로또 정도 수준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가 됐던 강변도시 19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이제 다 아파트 단지고, 또 강동 서울과 좀 더 가깝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죠. 용적률이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가 없죠. 지하철이 있는 대신에. 이런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세 대비해서 그때 분양가, 그 다음에 그때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감당해야 되는 금융비용이 있었겠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로또였나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약 대박이 난 단지를 보면 이제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77대 1이라고 했잖아요.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그러면 7억 3천이 정말 싼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39평형을 7억 3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30-40% 저렴해서 이거는 무조건 로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일에는 지금 이제 우리 위례 신도시 많이들 아시는데, 위례 신도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송파의 거염 아천 쪽 끝자락이랑, 그 다음에 하남의 아래쪽 일부 지역에 이렇게 있는 데가 북위례거든요, 위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주변이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남위례에 비해서는 조금 처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남위례는 지금 이제 입주한 지 몇 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단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교통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생각해 보시면 북위례 할 거 없이 위례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교통망들이 아직 다 확충이 되지 않았어요. 교통지옥이라고 해요. 그런 남위례의 동일 유사평형의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보면 남위례에 이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있어요. 19년 3월에 39평형이 9억 4,500에 거래가 됐어요. 지금 그거 대비해서도 북위례의 힐스테이트는 7억 3천이니까 엄청 싸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세를 믿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얘가 지금 9억 4,500에 한 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뭐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세가 진짜 시세인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너무나 경쟁 상대가 많아요. 위례는 서울의 동남권의 수요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줬는데, 서울 동남권의 공급이 엄청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최근에 입주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10,000세대 가까이가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강동 지역의 고덕 그라시움, 명일역 솔베뉴, 또 뭐 고래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다시 이제 쏟아져 하반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례가 현재의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교통망이 다 갖춰져 있고 인서울인 지역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데, 위례는 아직 그렇게 교통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서울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죠. 거의 베드타운 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세가 유지가 된다? 글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7억 3천의 분양을 받아서 현재 시세가 유지돼야 어느 정도 손해를 안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금융비용까지 다 감당해가면서 전매 제한까지 걸려가면서 이거를 분양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로또는 아니죠. 정말 거기에 살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로또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역 이번에 분양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청량리 자체의 아파트 어떤 비교할 만한 새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청량리에 8억이 넘게 분양을 했어요. 30평대를. 그러면 청량리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도심에 가깝고 또 평지고 또 어떻게 보면 2호선 라인에 있으면서 인프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거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지금 시세가 한 10억, 11억 정도 해요. 10억, 11억 하는데 그것도 최고가가. 근데 그 17년도 초만 해도 7억이 안 됐었어요. 지금 8억대 중후반에 이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매 제한 걸리고 또 그 이자 금융비용 감당하고 나중에 10억, 11억 지금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의 시세보다를 능가하는 정도의 가격이 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투자하실 만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지금 많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내가 실수요가 아니면 함부로 청약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또 청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세를 보통 주변의 시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시세의 맹점이 있어요.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세라는 거는 실거래가보다 항상 높아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왜? 시세라는 거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 가격대로 시세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세를 보고 살 건지 말 건지 거래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겠죠. 어쨌든 시세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에는 시세 대비 실거래가가 낮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은 그거 금매야 뭐 사정이 있을 거야. 부동산은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워낙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한두 건의 거래로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세는 항상 이런 하락기에서는 실거래가보다 굉장히 높다. 희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세는 아파트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결정이 돼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아파트, 아파트의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보다 조금 처지는 지역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 수준으로 또 거기에 대비해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처지는 지역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1등부터 100등까지 쭈르륵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이 돼요. 강남에 비해서 송파가 조금 싸고 송파에 비해서 강동이 조금 싸고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거래 자체가 많지도 않고 호가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거는 그 비싼 걸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가격들을 정말 우리 실제 부동산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다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싸다 해서 이게 정말 로또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청약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아파트는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투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주 대대적으로 늘어나서 막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예전에는 빌라 살다가 아파트만 살아도 막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많아졌어.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거 또는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거? 좀 이런 수요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어.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더라.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예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재건축은 5층짜리 건물을 헐고서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막 20평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땅을 한 2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아파트를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그 이익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투자의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재건축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층, 7층 이상, 15층 이상, 15층, 평균 15층,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재건축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 집을 살다가 너무 이제 집이 노후가 되니까 내 돈 들여서 고쳐서 다시 새로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수요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서 더 많이 지어서 비용을 감당해서 이거를 새로 다시 새 아파트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고치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인 거죠. 아파트는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아파트 수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파트는 계량적으로 임대료가 얼마 이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누리는 주거 편익에 대한 비용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주거하고 있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수익이 많이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지금 청약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상관이 없는데 하락기로 갔을 때 내가 정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진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하셔야죠. 원래 난 나고 자란 곳이 여기고, 내 직장도 다 이 근처고, 또 나의 가족들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저기 새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글로 이사를 가.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뚝 떨어져서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청약을 하면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소득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억, 30억 하는 아파트 3% 기준에서 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9천만 원 막 이렇게 돼요. 월세가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평균, 이제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지금 아파트의 가격 평균을 보면 8억이 넘을걸요? 그러면 그 가격은 월세로 생각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득이 500만 원, 600만 원 벌어서 월세로 200만 원 내고 가족 생활비 하고 교육비 하고 또 나중에 미래를 위한 노후 대비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없으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묻지마 청약이라든가 청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전세 수요도, 제가 오늘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전세 수요도 웬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5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집 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 끼고 갭 투자할 거야 하고 생각하면 이 전세를 채울 수 있는 수요가 정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청약하거나 청약을 통해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 보릿고개를 버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결론은 로또 청약이라는 없다. 로또라는 건 없어요. 아니 이거 시행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골빈 것도 아니고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싼 거는 이유가 없어요. 파는 사람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묻지마 청약, 또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나 지금이라도 달려들래. 그런 혹시나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